여러분 안녕하세요. MBN 송주현 기자입니다. 나는 정치인이다. 오늘은요. 사자성어로 촌철살인이 떠오르는 분을 모셨습니다. 탁월한 기획과 전략 능력으로 여의도 정치는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 시대 책사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.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저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렇게 박수 쳐준 거 처음이에요. 아, 그래? 네. 그 2022년 5월에 이제 문 대통령 퇴임하시고 네. 한동안 또 수석님도 특별한 활동을 안 하셨어요. 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할 게 있나요? 뭐 얼마 따라 뭐 정권을 넘겨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괜히 나대봐야 네. 좋은 소리도 못 듣고. 저는 뭐 하여간 여러 번 어디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지난 정부, 바로 직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네. 약간 동병상련 같은 게 있거든요. 새로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기 때문에 최소한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한 1년 정도는 침묵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, 또 저도 사실은 어디 정부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너무 이렇게 밀착돼 있잖아요, 사실. 아, 예.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, 객관화시키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이제 무건 수행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, 뭐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죠. 이제 5월 되면 만 2년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총선 때가 더 되니까 너 도대체 뭐 하냐 지금.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, 아니 그건 아닌데. 네. 그래서 이제 조금 현안에 대한 발언, 그렇다고 제가 이제 평론가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. 조금 발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총선은 선거의 계절인 게 제가 그 이 시대 책사라고 설명을 이제 제가 붙였어요. 왜냐면 민주연구원장도 하시고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시고,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이 혹시 이제 현안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그 막힌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전략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. 그럼 뭐 그렇다 보니 저희도 이제 총선 국면에 이제 수석님 모시고 이 얘기저기 좀 들어보자. 네. 뭐 이렇게 된 건데, 이제 총선이 한 40일 남았는데 이 시대 책사로서 이번 총선 여야 그 중간 평가를 짧게만 좀 해주신다면, 총평으로. 뭐 양쪽 다 한심하죠. 양쪽 다 어느 한심하죠. 쪽이 더 한심한가요?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천 국면이잖아요. 공천에 대한 점수를 매기자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. 이게 정치라는 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.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천은 NBA로 봐야 된다.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노이즈를 줄이는 건데, 사실 공천이라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. 그러니까 노이즈는 불가피해요. 근데 노이즈를 총량으로 노이즈를 좀 줄여야 되고, 그리고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느냐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러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데 생긴 노이즈라는 건 감사할 만하죠. 근데 노이즈가 적어야 된다는 게 하나. 그다음에 균형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. 뭐 하다 보면 뭐 직능이나 뭐 세대나 아니면 개파나 두루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어메이징이라고, 두 번째 밸런스도 부족한데 어메이징은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느냐? 그럴 만한 깜짝 스타가 있느냐? 깜짝 인사 발탁.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MBA라는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평균 이하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더 좀 못하는 것 같고, 특히 노이즈가 과하게 발생하고 두 번째 밸런스도 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죠. 말씀하신 그 MBA 중에 특히 노이즈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공천에 대한 평가인 거고,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정치학을 하고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선거라는 게 뭐예요? 그 시대의 어떤 과제들을 놓고 토론해서 우리 해법은 이겁니다. 그럼 당신들의 해법은 뭡니까?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우리 해법은 이겁니다.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국민들이 야, 내가 들어보니 니께 좀 나은 것 같다 라고 표를 더 주면 그게 일종의 솔루션이 되는 거잖아요. 꺼내놓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. 지금 이제 출제된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얘기,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건데, 그럼 뭐 AI 혁명 시기에는 일자리도 줄어든다 그러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할 거야? 기후 변화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? 아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속수무책인데. 아니 왜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답을 어떻게 내라는 게
국민들이 준 문제인데 출제를 네. 그렇게 해놨는데 답은 안 쓰고 지금 제가 더 나쁜 놈이거든요. 아니 그게 출제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. 답을 쓰고 그리고 서로 답을 비교해서 네, 누가 네. 더 낫다는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러는 와중에 쟤보다는 제가 더 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좀 돋보이게 하는 게 선거인데 네. 선거 본론의 거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여당도 좀 그런 데서 책임이 크다고 봐요.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야당 조롱하는 게 이래요. 무슨 그 대변인입니까? 당 대표잖아요.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. 대변인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야 지금 막장 대변인이다라고 기자들한테 원성을 사는데 지금은 당 대표라는 분이 대표가 뭐라고 하건 틈나는 대로 그냥 곧바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잖아요. 네. 지금 그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. 도대체 그분은 대한민국을 여당이 어디로 끌고 갈 건지 당면한 현안들을 네. 어떻게 풀 건지에 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아무리 선거판이긴 하지만 지금 뭐 의사들 정원 늘린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. 그러면 야당한테 협조도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. 그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그냥 뭔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즐기는 듯한. 마치 즐기는 듯한. 너가 한번 당해봐라. 국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데 니들이 버틸 수 있어?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. 저도 사실은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요? 그거 해야 된다는 사람이고 야당이 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언거주춤할까?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가 안 됐거든요. 그쵸. 실력 행사에 맡겼잖아요. 그럼 이럴 때는 하자. 우리도 동의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에게. 네. 근데 세부적으로 가는 건 좀 논의하자 같이. 그래서 꼭 2,000명이야 되느냐 아니면 필수 의료는 어떻게 할 거냐 공공 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토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. 이거 마치 선거용으로 니들이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론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죠. 야당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그런 의심이 네. 들긴 합니다만 너무 그것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야 너희들은 도대체 모든 거를 정략적으로 득실만 따지냐라고 판단하기 네.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선거로서는 효과가 적을 거라고 봐요.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. 근데 야당도 그렇긴 합니다만 여당은 뭐 즐기는 듯한 마치 수수방관한 듯한 갈등을 키워서 이게 선거에 유리한 득점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참 정치인들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